은퇴 후 일을 완전히 끊으면 왜 대부분이 3년 안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연결망이 동시에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한 뒤 바로 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노동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는 주변의 말도 그 결심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6개월은 천국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이던 일상이 무너지며 수면 패턴이 불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며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로 인해 무릎과 혈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잃었다고 느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은퇴 3년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후 첫 해에는 해방감과 여유가 찾아오지만 둘째 해부터는 정체성 상실과 목적 상실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셋째 해에는 심리적 무기력이 누적되면서 재정 건강 관계가 동시에 약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기간에 삶의 기반이 약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 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심리적 공백을 소비로 채우려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일을 하지 않는 70대의 자산 인출 속도는 일하는 70대에 비해 약 2배 빠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 씨 역시 비슷했습니다. 여유를 느끼기 위해 소소한 지출을 반복했고 어차피 남은 인생 즐기자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만에 계획했던 노후 자금의 40%가 사라졌습니다. 심리적인 붕괴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은퇴 전에 회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해주던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면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감정이 둔해지며 우울 성향이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일을 그만둔 지 2년째 되는 때부터 생각이 정지된 느낌, 머리가 흐려진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은퇴 후 3년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역할이 사라지면 기능을 잃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사라집니다. 이때 뇌는 빠르게 자기 효능감을 잃습니다. 그 결과 작은 일조차 피곤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도전은 더욱 두렵게 느껴집니다. 김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결심했지만 막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무게가 쌓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은 배우자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각각의 삶을 살아왔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김 씨도 비슷했습니다. 막연한 짜증과 예민함이 늘어가며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소한 문제로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작 본인은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이 이 모든 문제를 막는 해독제가 되는 걸까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구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고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항노화 전략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적절한 노동은 노인의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상적 자극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노인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평균 보행 속도가 빠르고 우울 지수가 낮고 자산 유지 기간도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의 양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2~3시간 정도라도 정기적인 루틴으로서의 일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과 대화하고 몸을 움직이며 작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사회적 안정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의 강도가 아니라 일의 규칙성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성이 뇌와 감정의 리듬을 다시 세웁니다. 김 씨는 결국 3년째 되던 해에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일하는 건데 이상하게 다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자존감은 눈에 띄게 회복됐고 식습관과 수면 리듬도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니 충동 지출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무너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역할 때문입니다. 일이 없는 삶은 규칙을 잃고 규칙을 잃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의미를 잃으면 생각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재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산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10년에서 20년 이상 길게 버티게 해주는 진짜 힘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 다시 일을 선택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구조이자 삶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루틴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작은 일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일을 멈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누구나 자유를 꿈꾸지만 자유가 길어질수록 삶은 오히려 무너진다. 처음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편안함으로 느껴지지만 머지않아 리듬이 깨지고 생각이 흐려지며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다. 은퇴한 지 몇 달 뒤에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말이 하루에 몇 번씩 입에서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더 힘든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진 것도 아니다. 사라진 것은 오직 하나, 삶을 지탱해 주던 구조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 3년을 고비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삶은 리듬과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그 구조는 대부분 일이라는 형태로 제공돼 왔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였다. 이 통로가 끊어지면 심리적 붕괴와 무기력이 빠르게 찾아오고 그 뒤를 이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조용하게 그러나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은퇴자일수록 첫 해에는 마음껏 쉬고 싶다는 욕망이 크다. 그 욕망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간이 길어질 때다.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에는 행복감이 커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으로 바뀐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향 상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은 하루를 견디기 위해 자극을 찾기 시작한다. 대형마트에서의 충동 구매나 불필요한 온라인 소비가 대표적이다. 이런 소비는 돈을 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심리적 공백을 메우는 행위이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시도다. 연구 결과에서도 일하지 않는 노년층이 작은 충동 지출을 반복하는 비율이 일하는 노년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이 재정적 부담은 다시 심리적 무기력을 강화한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상의 붕괴라고 설명한다. 일상의 붕괴는 삶의 의미를 잃게 하고 의미를 잃은 사람은 의욕을 잃는다. 의욕이 사라진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면 현재를 관리할 힘도 잃는다. 이 모든 변화가 은퇴 후 딱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같은 시기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환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과도 일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사용되지 않는 영역을 빠르게 정리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를 신경학에서는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설명한다. 활동이 줄어들면 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기능을 과감히 줄이고 그 결과 생각의 속도와 폭이 함께 좁아진다. 이 과정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활동 부족에서 오는 기능 상실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일을 안 하니 나 자신이 점점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결정적이다. 직장이라는 조직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였다. 동료와의 대화, 점심시간의 짧은 상호작용, 팀 단위로 발생하는 책임감까지 모두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은퇴 후 이 기둥이 사라지면 사회적 연결망은 급격하게 좁아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사회적 자극이 사라지면 감정 표현이 줄고 감정 표현이 줄면 감정 자체가 무뎌진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 2년차부터 사람과 말하는 게 귀찮아졌다, 누구에게 연락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심리 변화는 귀찮음이 아니라 심리적 생명력의 감소다.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미 사회적 고립의 문턱에 올라선 것이다. 노년기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과 다르다. 고립은 정체성 약화와 자기 효능감 저하를 강화하고 결국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키는 복합적 현상이다.
연구에서는 고립된 노인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행동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고립된 사람은 병원 방문을 미루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며 운동을 게을리하고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들은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고립을 조용한 위험 요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고립의 근본 원인은 일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일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건강을 지킨다. 이 간단한 연결고리가 무너지면 노후는 순식간에 불안정해진다. 흥미로운 것은 일의 강도보다 일의 의미가 노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많은 은퇴자가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 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힘은 노동 강도가 아니라 역할의 복원이다. 역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안정되고 소비도 줄어든다. 반대로 역할이 없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지고 불안감이 높아져 작은 지출에도 흔들린다. 은퇴 후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단순히 가처분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안정된 심리는 소비를 통제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만들지만 불안한 심리는 오늘만 본다는 단기적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자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구조를 제공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루 2~3시간의 파트타임, 일주일 몇 번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역할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규칙성이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감정은 안정되고 몸은 다시 리듬을 찾는다.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은퇴자들은 강도가 높은 일보다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이들은 일한 시간보다 일한 날의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리듬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구조를 대체할 작은 역할 하나면 충분하다. 이 역할이 하루의 출발점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감정을 열어주고 사람과 연결시킬 것이다. 이런 작은 구조가 쌓여 삶의 전체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이 노년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은퇴 후 3년이 위험한 이유는 이 시기에 구조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어떤 형태로도 채우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시기에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무너지는 속도는 완전히 멈춘다. 오히려 더 젊어지고 활력도 회복된다. 노년의 삶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일이다. 칼럼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은퇴 후 일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일은 나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구조이자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둥이다. 누군가는 일 없이도 잘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들의 삶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가장 안정되고 역할이 사라질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큰 일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작은 역할부터 다시 시작해 보길 바란다. 그 작은 역할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꾸고 삶의 속도를 지켜줄 것이다.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